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XRP 한때는 30센트 위까지 올라갔었다가 이 비트코인이 재채기 한번 하니까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코 피 흘리고 있죠, 여기. 왜 그런고 하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새인가 68%까지 쭉 올라와 버렸고요. XRP는 그 안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자, 그런데 뭐 실망하기는 좀 이르니까 코피 닦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거나 큰 소식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기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모질라 아시죠? 파이어폭스의 모질라가 이 마즈 페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코일이 스폰서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질라와 코일 파트너십 어떤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일 같은 경우는 리플사보다 XRP 관련된 거래를 더욱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액수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요. 볼륨은 높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파이어폭스에 코일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런 날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9천만 개의 XRP가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딱 처음 봤을 때 XRP 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 바이낸스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서 이제 물량을 채워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오는 업데이트들도 유의해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이 후룬이라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조사기관에서 최근에 이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죠. 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1등이 비트메인이고요. 가치는 120억 달러 정도, 2등이 코인베이스 80억 달러, 그리고 3등이 리플입니다. 5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 외에는 서클, 바이낸스가 20억밖에 안 돼요. 좀 놀랍긴 한데 블록원 역시 2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거래소인 리퀴드도 10억 달러 가치가 있다라고 책정이 되었는데요. 한국 기업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리플사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소식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는 사이 그동안의 XRP의 상승률은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걱정 마시라. 곧 있으면 XRP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니 바로 이 피터 브렌트의 분석,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분석이었는데요. 이제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던 분석이 바로 이 트윗, 그리고 그 후에 한 가지 더 올라온 트윗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위로 깨고 올라왔다. 목표치는 46센트.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1단계라도. 그러면 한 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됐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28센트대로 떨어졌습니다. 피터 브렌트도 이 30센트대 위에서 봉을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XRP 전용 거래소죠. 이 자고의 CEO가 새롭게 또 이번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것이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XRP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샌프렌드 기억나시죠? 엑스랩빗 사용하고 있는 송금회사죠. 이 송금회사 CEO가 처음에 이 샌프렌드를 구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같이 일하기로 했었던 회사가 바로 스텔라였습니다.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고 테스트 등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리플사가 훨씬 더 낫겠다라 해가지고 XRP로 갈아탔다라는 소식을 제가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고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거래소로서 지난 10월 9일
자체 제작한 XRP 전용 거래소와 리플 게이트웨이를 출시를 했다. 왜 리플이냐? 이 자고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불 방식과 카드 결제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 자고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처음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이거다, 바로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기울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알아봤더니 리플사라는 것이 있었고, 이 리플사의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모든 지불 환경을 개선하는데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XR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확장성, 기타 등등, XRP는 말 그대로 금융 거래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암호화폐였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가지 테스트 그리고 개념 증명 등을 시행을 했었고, XRP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과의 테스트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한 지불로 결제가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리플사 기술 외에 다른 회사들 혹은 이제 비트코인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상징하는 바를 믿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우리는 현재로서는 리플사 외에 다른 회사들과 협력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자고의 목표는 XRP 유동성을 아프리카 나라들 내에서 늘려나가고 확장하는 것이다. 자고 플랫폼은 XRP 레저에 통합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랜드와 XRP 환율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외 인터뷰 내용으로는 이 자고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앞으로는 이 결제를 할 때 이 전화번호와 핀 넘버로 지불 및 결제가 하는 것이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 내에 있는 통신 회사들 그리고 은행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에 맞는 API를 개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단순히 XRP가 좋다 하니까 말만 듣고 XRP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샌프렌드 CEO랑 똑같아요. 이제 모든 사업가들이 그렇듯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시장 조사를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XRP로 마음을 돌린 것이죠. 자, 코리 존슨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XRP는 비트코인 2.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XRP는 비트코인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금융업계에서 사용될 것을 목표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 채굴이 없는 것도 전기세가 많이 들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000억 개를 일단 미리 만들어 버렸죠. XRP는 투기 목적보다는 진짜로 쓰려고 만든 도구입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야 그 가치가 발현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여러 기업들에서 XRP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술 자체는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XRP가 더욱더 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마치 빵형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데이빗 슈월츠가 이야기를 한 대로 미래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암호화폐들이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제 고행의 시간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펌핑 오게 될지. 저희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세력이라든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것을 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스텔라와 XRP 같이 다닌다, 형 동생이다. 저도 한때는 스텔라 루멘을 열심히 모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었는데요. 거의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XRP가 30센트면은 스텔라 루멘은 이렇게 15센트 정도 이렇게 2배를 항상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스텔라 루멘이 더 싸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바로 리플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리플사를 비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덮어씌우고 하고 그랬어도 리플사가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었고 성과가 없었다라면은
XRP 가격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이 나빈 굽타씨, 메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사의 직원이시죠. 최근 2019년 10월 23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의 GCC에 속한 나라들, 이 GCC 국가들이라는 것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콜타,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나라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나는 조만간에 이 지역에서 정말 큰 핀테크 회사가 나오게 되리라 예상을 한다. 예를 들어 리플사의 고객인 피나블러, 이 피나블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삼성페이와 또 일하게 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참고로 이 삼성페이와의 파트너십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는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없고, 피나블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UA 익스체인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만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피나블러 같은 큰 회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나서게 될 텐데, 이런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기술적인 면에서 따라잡고 있는 회사들, 바로 이 리플사와 같은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 금융업계에서 크게 성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예상이 꼭 맞을 거라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동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동 역시 리플사의 주 무대 중에 하나죠. 리플사는 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제공 업체로서 기존에 중동을 잡고 있는 그런 큰 회사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체하려고 했다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갑자기 트위터 상에서 XRP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멤버들이 있었죠. 이상하게 몇 명이 갑자기 계정 정지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스튜얼 XRP 같은 사람도 난데없이 계정 정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도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서 욕하거나 싸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정 정지가 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 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튜어트 XRP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열심히 공유하고 올리던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계정 정지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음모론 같은 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스캠 계정들 있죠. 막 사기치는 계정들, 그리고 사람이 연 계정이 아니라 봇이 연 계정들, 그런 계정들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스튜얼 XRP 같은 경우는 좋은 자료를 정말 많이 올려줘가지고 저도 공유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부디 아무 탈 없이 트위터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모아본 정보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그래 휴일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출출하신 분들께서는 이 라면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죠. 파랑 이 계란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배가 고파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